생각해보면 우리가 늦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 하나만 더 가지면 안 될까? 싫어. 절대 안 나. 한 번만 더 임신 아이 낳자고 하는 소리 했다가 봐. 나 그날 바로 짐 싸들고 집 나갈 거야. 난 유나 윤지 키우는 걸로 만족하니 애 가지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서 다른 여자 사이에 놨던가 해. 결국 제가 한 제안은 아내에게 구박을 듣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확고한 거부 표시에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나 윤지를 가질 때도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완강히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왔던 아내였으니까요. 아내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건강한 제 정자를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과 생활식습관만으로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 정자를 냉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도 쉽게 한다고 들어서 저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만약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알게 되면 난리를 칠까 싶어 아내 몰래 병원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게 되었고 몇 가지 자가진단 테스트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정자를 확인하게 되었죠. 정자를 정식으로 냉동하기 전 활동성과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진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굳은 표정의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여쭙게 되었어요. 저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신 건 기대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도 죄송하네요. 그럼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선천적 무정자증이시네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정자체 치유에 몇 가지 검사를 환자분께 더 해드렸는데 그 결과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나오십니다. 피검사 결과로 나온 거고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염색체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정상적으로 정자를 생성할 수 없는 선천적 무정자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확인을 재차해보게 되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선천적 무정자증이라고 했죠. 그럼 도대체 내 딸들은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모두 임신을 시킬 수 없는 몸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딸이 제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딸이 맞는데 왜 내가 무정자증인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죠. 전 두 딸이 제 아이들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 몰래 두 딸들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딸이 생물학적으로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였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검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에게 따져 묻기로 했죠. 아이들이 집에 없는 날 퇴근하라 아내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게 되었어요.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자 아내는 그제서야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수영장 강사였던 사람과 말이죠. 그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관계를 이어오려고 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묘한 스릴이 있었다고 했죠. 또 연애를 즐기는 것 이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으니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 관계가 좋았다고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그 관계를 멈추고 싶다 한다면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않고 멈추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고 편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관계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남자의 아이를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 남자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요. 하지만 저와 부부관계를 자주 가지지 않았던 탓에 의심받을까 걱정했고, 그런 이유로 갑작스레 저에게 임신 계획을 가지자고 말을 한 거죠. 보통의 남자들이 임신 주기를 잘 모르고 계열수 계산도 어설프게 알고 있다 보니 그 이후에 저를 속이는 건 쉬웠다고 해요. 전 아내가 왜 돌아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 아내의 뱃속의 아이들이 제 아이가 맞다고, 또 아내가 조금 일찍 출산하게 된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불륜 상대의 아이들을 출산한 아내는 죄책감과 불안함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륜남의 얼굴에 닮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그러며 제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이혼을 할 거면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감히 상상도 안 돼. 내가 미친년이고 나쁜 년이야. 당신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날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줬고 뭐든지 잘해줬어. 그리고 쌍둥이 딸들에게도 최고의 아빠였고. 그래서 더는 나도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 몇백 번이고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내 잘못이라 반성하고 있고, 당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혼을 원한다면 우리 집 전 재산 다 바치고 이혼해줄게. 그런데 염치 없지만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이혼해줘. 우리 친정 식구들 내가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닌 걸 알게 된다면 그 충격에 쓰러질 가족들도 있어. 또 우리 애들도 사실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이제 곧 사춘기를 겪을 나이인데 애들을 봐서라도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될까? 애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 맞아? 당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모든 게 다 탄로 났는데 또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제발 솔직하게 말하라고. 우선 당신 애들 친구라는 사람과는 확실히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가끔 연락하고 만나. 그런데 사랑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나 용서해준다면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지금과 달리 당신 아내로서, 애들의 엄마로서 충실하게 살게. 그러니 이번 일은 조용하게 우리끼리 해결하자. 애들 생각해야지 여보. 아내는 일이 커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들과 가족들이 핑계대며 조용히 이혼을 하길 바랬죠. 믿을 수 없었지만 제가 용서를 해준다면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 이전과 다른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하는 말에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10년 넘게 저를 속여온 아내를 생각하면 처가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의 불륜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감당해야 하는 슬픔보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더 걱정되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가족의 형태만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제 인생보다는 아이들의 앞날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역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저는 제 서재로 들어가 앞으로 내리게 될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있을 무렵 딸아이들이 방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들에게 어두운 모습을 보일 수 없던 저는 밝은 얼굴을 유지하며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되었죠. 왜? 아빠가 도와줄 게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말 꺼내기 힘들어해? 혹시 아빠가 아빠 때문에 그래? 요즘 아빠가 회사 일한다고 우리 공주님들이 신경을 너무 못 써줬어? 그렇다면 아빠가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아빠가 우리 공주님들에게만 신경 쓸게.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어떤 상황이신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고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랑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랑은 잠깐 다툰 것뿐이야. 엄마랑 아빠가 다른 집 부모님들보다 덜 싸서 그런 거지? 다른 집 부모님들 모두 이 정도 부부싸움은 해. 어쨌든 너희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안다고요. 저희 아빠 친자식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아빠가 무슨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그런 말 장난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봤다고요. 엄마 가방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빠랑 저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만큼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잘못을 저질렀던 건 아내였지만 제가 검사를 하는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런 일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내가 이해시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던 건 오히려 아이들이었어요. 아빠, 저희 때문에 고민이 길어지고 계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떤 결과가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빠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자매가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저희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아빠가 저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없었던 일로 되진 않아요. 지금 엄마와 이혼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것도 전부 저희들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받을 충격 때문에요. 그런 모습만 봐도 아빠가 저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고 아빠가 새삼 찾는다고 하셔도 저희는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용서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라오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요. 우리 집에서 가족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은 아빠밖에 없잖아요. 아빠 마음 가는 선택 그리고 아빠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그만큼 자랐던 건지 혼란스러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고 거기다 아빠인 저까지 위로해주고 있었죠.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아이들 마음에 감동을 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저에게 힘을 내게 해주었죠.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아내와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던 아내였으니 제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더라도 아내와는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었죠. 아버님과 어머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아달라 부탁을 하고 전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 뜻대로 조용히 이혼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아내에게 법적인 처벌 이외에 다른 벌이 내려졌으면 싶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받게 된 상처의 10분의 1이라도 아내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며 처가댁으로 찾아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밝히게 되었죠. 물론
처가 식구들 모두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검사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자 더는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 저에게 용서를 빌어왔죠. 그리고 아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행동은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처가 식구 모두 아내에게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였죠. 아마 아내가 저와 조용히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내와 가족과 지인들에게 욕을 이어먹어가며 저와 이혼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을 하던 도중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문제였죠. 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지 않고 처가 식구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리자 아내는 아이들에게 애정도 없으면서 저에게 보내주지 않겠다며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아내보다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였죠. 전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의 친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권이 없어 일방적인 양육권 주장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친모에게는 애정도 못 받아오다 친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이 피 하나 섞이지 않던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까지 직접 보고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법원까지 출석시켜야 하는 제 마음은 찢어졌죠. 아내에게 괜한 복수심으로 인해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며 저에게 보내달라 부탁도 해봤지만 그 여자는 오로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다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제 부탁을 거절했었죠. 그렇게 양육권에 대한 소송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친권이 없다는 걸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아빠의 새 출발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지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며 저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벌였던 이혼 소송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양육권이 있다는 판결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 교섭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마다 마주치기는 하지만 그 외 일체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과는 이전과 변한 것 없이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부녀 관계지만 우리들보다 더 끈끈한 부녀 관계는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죠.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겪지도 않았어도 될 일을 겪게 되어 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이토록 사랑스러운 두 딸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직도 아내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지만 이제 그런 찌꺼기 감정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말하게 되니 답답한 마음이 많이 시원해진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